안녕하십니까. 뉴스 읽기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선일보의 네이버 관련 기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1조 6천억 원에 산 포시마크 마니시 샨드라 CEO가 네이버의 검색과 컨텐츠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시마크 CEO인 마니시 샨드라는 네이버의 자회사가 된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이버의 기술력을 접목하면 아시아 시장 진출 같은 성장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패션 중고 거래의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시마크는 미국인 4명 중에서 1명이 이용하는 미국 내 1위 중고 거래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미국판 당근마켓 같은 기업입니다. 총 사용자는 8천만 명으로 지금껏 2억 3천만 개 이상의 패션 아이템이 이 회사를 통해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인수된 뒤 샨드라 CEO는 처음에는 네이버를 단순히 한국의 인터넷 기술 회사라고만 생각했는데 네이버와 포시마크가 사용자 커뮤니티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포시마크에서는 판매자들끼리 서로 팔로우하며 의사소통하고 서로의 물건 정보를 공유합니다. 전 세계 판매자들의 옷장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시마크의 미래 성장력은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전체 사용자의 80%가 MZ세대이기 때문입니다. MZ세대는 중고 물품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고 중고 거래를 돈을 아끼는 좋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고 거래가 환경에도 좋은 방식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포시마크는 네이버의 AI와 라이브 방송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 기술인데 이 스마트 렌즈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촬영하면 비슷한 상품과 가격대의 제품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에는 없는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샨드라 CEO는 수익성 관리에 자신이 있다면서 2024년 흑자 전환을 장담했습니다. 이상으로 네이버의 포시마크 관련한 기사 공유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데일리 김연아 기자님의 네이버 웹툰 관련한 기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웹툰 1위인 네이버 웹툰이 포스트 디즈니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활성 사용자는 현재 1250만 명이고 12만 명의 다양한 국적의 작가가 몰려들고 있고 2위 사업자보다 규모가 7배가 크다는 점이 현재의 네이버 웹툰의 위상입니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는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시티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디지털 사이드에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의 IP를 전 세계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디즈니가 아날로그 시대를 대표했던 콘텐츠 인프라 회사라면 네이버는 디지털 시대에 디즈니의 후예가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김준구 대표는 네이버가 웹툰을 검색의 보조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던 때부터 웹툰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2016년 미국에 웹툰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설립하고 2017년 네이버 웹툰이 분사하기까지 네이버 웹툰 하면 김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의 미국 월간 이용자 수는 1250만 명이고 70%가 25세 이하라고 합니다. 22년 2분기 기준이었고 이 기준은 모바일 앱 마켓 분석 업체에 따르면 미국 월간 이용자 규모는 만타 코믹스보다 7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수익과 월간 이용자 수에서도 독보적인 1위입니다. 글로벌 가입자 평균 매출은 13,000원으로 한국은 8,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로 많은 인재들이 몰리자 창작자와 사용자가 보이는 플랫폼 하면 네이버 웹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마블과 DC 코믹스 그리고 넷플릭스처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러브콜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즈너 어워드 그리고 베스트 웹코믹 합의 어워드의 올해 디지털 북, 링거 어워드의 베스트 웹코믹 부분 등 3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로어 올림푸스라는 작품은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성공한 플랫폼이다 보니 뉴질랜드 작가가 조인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네이버 웹툰의 캔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미국에서 교사든 회계사든 안정적인 직업을 하던 분들이 웹툰을 한다는 건 이 일이 좋기 때문도 하지만 경제적인 보상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웹툰이 경제적인 능력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창작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웹툰 한국 작가들은 2021년 8월 발표에 따르면 연평균 수익은 2억 8천만 원이고 1년에 데뷔한 신인 작가는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기준으로 12개월간 124억을 번 작가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토 드로잉입니다. 창작 공간 캔버스에 AI, 즉 인공지능 기술력을 입히는 건데 자동 컬러링과 자동 펜턴치 등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토 드로잉까지 가고 싶다면서 제작 툴뿐만 아니라 콘텐츠 추천 기능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술력이라고 대표는 소개했습니다. 최근 카카오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에서 1.2조 원의 투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2등이 10조 찍었으면 1등 플레이어는 이 정도 찍겠지라는 외부 기대가 많아지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일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1위 플레이어로서 그런 밸류나 여러 측면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뉴욕 증시 상장이나 콘텐츠 분야 인수합병에 대해선 일정대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업 공개를 플래닝한 부분은 있는데 네이버 전체 IR과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시장 상황보다는 저희의 준비가 더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상황이 가정대로 움직이면 시장의 큰 변화에 굴하지 않고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네이버 웹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7% 증가한 2,685억 원으로 콘텐츠 매출 중 86%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아직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수익성을 개선해서 상장 시점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네이버 웹툰 포스트 디즈니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 공유해 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